쿠팡에서 이걸 모르면 매출을 100억을 찍어도 금방 사업은 끝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이것은 광고도 로켓도 물류도 아닙니다. 바로 리브랜딩 차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쿠팡에서 매출이 잘 나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쿠팡 매출 잘 나오는 분들 중에 진짜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매출은 계속 나오는데 광고 끄면 그냥 매출 바로 바닥치고 가격 경쟁 붙으면 그냥 마진 삭제 돼버리고, 이건 사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엄청 취약한 상태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바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도매국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검색을 하시잖아요. 이걸 누군가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가격이 2,900원이잖아요. 2,900원에 떼와서 3,000원에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누군가는 차별화를 잘해서 2만 원 넘게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싸게 팔면 안 팔릴까요? 아니요. 사실은 이 3,000원에 파는 사람보다 이렇게 2만 원대에 파는 사람이 판매도 더 잘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리뷰도 여기가 훨씬 많죠. 소비자한테 가치를 보여주고 더 비싸게 판매를 많이 해야 저희가 돈이 남는 구조가 됩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네. 브랜드라는 단어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당장 로고나 패키지부터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브랜드는 처음부터 막 로고를 넣고 이런 거창한 게 브랜드가 아닙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 제품 살 때 뭐 박스 디자인을 보고 사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은 제품 로고를 보고 사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비싼 어떤 제품을 사면 이런 브랜드 로고를 보고 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저렴한 제품을 살 때는 저희가 로고를 보고 구매를 하진 절대 않아요. 적어도 저는 제가 제품을 구매할 때를 생각해보면요, 이 가격이 맞는 합리적인 제품이냐, 아니면은 이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내가 원하던 부분들을 이 상세 페이지에서 시원하게 긁어주네? 그런 제품을 저는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실은 브랜드의 시작은요, 그냥 인식이거든요. 인식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인식을 뭐로 만드냐? 사실 제가 봤을 때 오할은 그 상세 페이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흔한 도매 제품을 네네.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방법은 단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게끔 그 설명 방식을 바꾸는 느낌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전제품을 뭔가를 판다고 할게요. 용량도 중요하고 뭐 소음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대용량, 뭐 고출력, 저소음,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브랜드는요, 약간 아이 옆에서도 뭐 안심하고 켤 수 있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감성적인 포인트로 뭔가 접근을 한다든지, 그 브랜드의 방향성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만 좀 아까 그 저소음 이거랑 갑자기 뭐 아이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만 바꿨는데도 훨씬 브랜드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만 잘 바꾸고 상세 페이지 구성만 좀 잘 한다면은 소비자들은요, 이걸 보고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 상세 페이지들도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포토샵을 잘 못해도, 저도 사실 아직 포토샵을 못해요. 뭐 무료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AI 같은 게 요새 워낙 좋아져서 그런 거 활용을 잘해도 요새는 옛날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리브랜딩의 핵심은 제품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제가 말하는 리브랜딩은요, 같은 제품이더라도요, 다른 의미로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말하는 리브랜딩이에요. 기능을 뭐 바꾸지 않아도 돼요. 뭔가 뭐 원가도 올려가지고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 판매로 하세요. 저는 오히려 위탁 판매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죠. 이거를요, 그냥 위탁 판매로 하되 선택 이유를 그냥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횡하던 상태에서 가구를 채우면 전혀 다른 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집 내부 자체를 뭔가 리모델링을 했나요? 아니요. 뭐 도배, 장판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여기에 가구를 채우니까 전혀 다른 집이 돼버렸죠. 이런 것처럼 제품이 되게 흔한 제품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상세 페이지로 잘 표현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차별화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치를 몇 배 이상 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구가 채워지는 것처럼 저희 상세 페이지랑 마케팅으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만들면 그게 바로 리브랜딩입니다. 비유가 아주 이해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랜딩도 결국 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과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진짜 잘못된 순서가 뭐냐면요. 로켓크로스를 하고 뭐 사입을 하면은 뭐 원가를 줄여가지고 더 많이 팔고 싸게 제품을 떼와서 할 수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럼 사입을 하고 로고를 만약에 넣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럼 로고를 넣으려면 제품 MOQ라고 하는 최소 구매 개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재고가 많이 쌓이죠. 돈을 많이 들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진에서 또 압박을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위탁 판매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구조거든요.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랑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진 구조를 고마진으로 만든 다음에 물건이 많이 판매되고 마진이 높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자본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본금을 가지고 점점 브랜드화 시켜 나가면 됩니다. 많은 수량을 이제 사입을 한다든지 하면서 로고도 넣고 뭐 박스 패키지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짜 브랜드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현실적인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탁 판매는 마진이 적어서 네.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대표님은 이걸 왜 전략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건가요? 일단 위탁 판매를요 연습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위탁 판매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 없이 시장 반응을 보는 진짜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뭐 제품이 좋네 이게 뭐 많네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상세 페이지랑 전략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지를 보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이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단순히 유통만 하고 또 본인보다 싸게 제품 가져오면 최저가 경쟁해서 가격 경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사업을 절대 넓게 키워나갈 수는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쌓아야 되는 건 사실은요 자산입니다. 자산. 이 쿠팡 매출 100억은요 그냥 그 해 숫자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의 그 상세 페이지랑 리뷰 이런 그리고 인식 같은 거는요 자산으로 이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고를 붙이고 박스를 리패키징 하는 순간 이제 브랜드가 거의 완성 단계가 되고 사람들이 그냥 저희 브랜드를 보고 사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단순히 매출을 뭐 높여서 뭔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더 쌓아 나가서 나중에 더 단단한 사업을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브랜드는요 처음부터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위험하게 막 투자해가지고 막 사입을 많이 하고 뭐 로고를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렵게 브랜드를 뭐 하고 어렵게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능력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리고 자본금도 충분히 쌓였을 때 그때는 아마 대표님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아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쿠팡에서만 25년에 판매했던 게 50억이 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아직 창고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위탁 판매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거 그냥 너무 믿지 마시고 위탁 판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위탁 판매를 하되 초고마진을 받으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 방법은 사실 차별화에 있다는 거 이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